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실, 새벽 5시. 이순자 할머니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건물로 들어서는 이순자 할머니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사무실 건물이 아직 고요한 이 시간, 이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며 32층 건물의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와 화장실, 회의실을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이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지만 그녀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색 머리를 살짝 정돈합니다. 예전에는 까만 머리카락이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은 이순자 할머니 옆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말이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크게 웃고 또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이순자 할머니는 그저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이 있어도 그게 전부죠.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청소를 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 이순자 할머니는 건물 뒤편 작은 창고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오늘의 점심은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밥 몇 조각입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는 이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금세 털어냅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오늘 아침에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입니다. 일은 일이지 뭐. 그녀는 도시락을 마무리하며 다시 청소 도구를 집어듭니다. 오후에는 회의실 청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그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니까요. 때로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이순자 할머니가 청소한 회의실이 가장 깨끗해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오후 3시 12층 회의실을 청소하던 이순자 할머니는 문득 허기를 느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은 유독 배가 고픈 날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회의실을 청소하느라 체력이 소진된 탓일까요? 그때 복도 구석에 떨어진 초코파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포장이 살짝 찢어진 초코파이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떨어진 초코파이를 잠시 바라봅니다. 버려진 것이 분명한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초코파이를 집어들고 포장을 살펴봅니다. 포장은 찢어졌지만 내용물은 온전합니다. 유통기한도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점심을 먹었음에도 여전히 배고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이순자 할머니는 결국 그 초코파이를 먹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니 먹어도 괜찮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의 사람이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악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초코파이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부드러운 크림과 촉촉한 케이크의 조화가 그녀를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단 음식에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어쩌면 손자에게 사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혼자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에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마케팅부 한지훈 대리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이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이순자 할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합니다. 손에 든 초코파이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회사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청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는 마치 이순자 할머니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끄러움과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74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은 초코파이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한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날 저녁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합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립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정류장 의자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홀로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순자 할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 올라탄 이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한지훈 대리를 다시 마주하게 될 테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평소에는 경쾌하게 느껴지던 청소 카트의 바퀴 소리도 오늘은 어쩐지 우울하게 들립니다. 로비를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죠. 12층을 청소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잠시 망설입니다. 한지훈 대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시 다른 층부터 청소할까 고민하지만 일은 해야 합니다. 결국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소 카트를 밀고 12층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12층에 도착한 이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닦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봅니다. 한지훈 대리와 몇몇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커피와 간식을 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빠르게 시선을 돌리지만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진짜요? 청소하시는 분이 회사 간식을 훔쳐 드셨다고요? 한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한지훈 대리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초코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물건인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마치 자신이 도둑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깨끗하게 닦던 걸레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이순자 할머니는 청소를 계속합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도둑으로 전락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초코파이 하나로 무너져 내립니다. 점심시간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로 향합니다. 오늘은 유독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두가 자신을 도둑처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창고 안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어보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어옵니다. 결국 도시락을 덮고 구석에 앉아 눈물을 삼킵니다. 나이 들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순자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열심히 일해온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덮어 다시 가방에 넣는 그녀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녁 마케팅부 회식 소식이 들립니다.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던 이순자 할머니는 한지훈 대리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요즘 회사 간식도 조심해야겠어요. 없어지면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모두가 웃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조롱을 이순자 할머니는 느낍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마케팅부가 있는 12층을 피해서 청소를 합니다. 가능한 한 한지훈 대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회사는 넓지만 결국 같은 공간입니다.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 일정을 조정해 아침 일찍 12층을 청소하고 다른 층은 조금 늦게 청소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다른 층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금요일 오전 이순자 할머니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건물로 들어옵니다. 기품 있는 걸음걸이와 깔끔한 외모에서 중요한 인물임이 느껴집니다. 그의 구두는 반짝이고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습니다. 로비의 공기마저 그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합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그 남성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김도윤 대표님, 오랜만에 방문하셨네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합니다. 김도윤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물 상태를 둘러보려고요.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집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그의 질문에 네, 대표님이라고 일제히 대답합니다. 이 회사 창립자이자 현 회장의 장남인 김도윤 대표는 건물 내부를 조용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각 층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안내를 맡은 부장급 직원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설명을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청소를 계속합니다. 그녀에게는 대표의 방문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상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립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감정이 스칩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하지만 왠지 계속 김도윤 대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손짓까지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헛것을 보나 보다. 오후 김도윤 대표가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지나갑니다.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건물을 나서려는 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복도 끝에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문득 이순자 할머니에게 머뭅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이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수행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순자 할머니 앞에 멈춰섭니다. 이순자 할머니 앞에 멈춰선 그는 잠시 침묵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엽니다. 엄마.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기서 아직 일하고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귓속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김 회장님 아들인 김도윤 대표 어머니라고? 청소하시는 분이 대표님 어머니셨어? 어떻게 이런 일이?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김도윤은 이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작게 웃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비밀이 드러난 안도감과 아들을 마주한 기쁨이 섞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는 게 좋았단다. 그녀의 말 속에는 10년 동안 숨겨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비의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나눕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회사 창립자의 부인이자 현 대표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밀스럽게 10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해왔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여전히 이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만지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한때 부드럽고 깨끗했던 어머니의 손이 이제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10년의 노동이 고스란히 담긴 손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내 대에 와서 더 번창하는 걸 보고 싶었단다. 내가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 그녀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10년이나. 그동안 자신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본가에 가끔 들르시면 항상 다른 일로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계셨다니. 그때 한지훈 대리가 서류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다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며칠 전 초코파이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례하게 대했던 청소부가 회사 대표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한지우는 잠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다가 용기를 내어 김도윤 대표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마케팅부 한지훈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합니다. 모두가 초코파이 사건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난처한지 이해합니다. 김도윤은 한지훈을 바라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곧 회사 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한지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순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냥 회사 자산을. 말을 더듬는 한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그는 자신이 이순자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대표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합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김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서 사용하는 어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도윤아.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녀는 한지훈을 감싸려 합니다. 나이 많은 그녀의 너그러움이 묻어나는 순간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젊은이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지훈의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의 눈빛이 냉랭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집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한지훈은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바닥에 떨어진 초코파이를 이순자 여사님께서 드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것이 회사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좀 무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뿐인가요? 김도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한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언급했고요. 말을 마친 한지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김도윤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이 회사를 지탱해 주셨죠.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인데 그 가치를 잊으신 것 같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 벽에 메아리 치듯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더 차가워집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인사팀에 이 일을 보고하겠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한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술렁입니다. 김도윤 대표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순자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한지훈 대리의 일까지 모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복도에서 스치는 사람들,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김 대표님 어머니였대.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대.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지훈 대리가 그 할머니한테 초코파이 먹었다고 혼냈다며? 이제 한 대리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직원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사무실마다, 부서마다 이 일에 대한 의견과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일이 이제는 회사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지훈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고민에 빠집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인사팀에서 곧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대표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은 그의 회사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떡하지? 한지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입니다. 이제 그 초코파이는 그에게 불편한 기억만 떠오르게 합니다. 다른 사무실을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한지훈을 동정하는 듯한 또는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예상대로 인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지훈의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전화를 받습니다. 네, 한지훈입니다. 한 대리님, 인사팀 박 과장입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잠시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한지훈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한지훈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팀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을 듣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회사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인사팀 사무실로 향합니다. 인사팀장은 그를 차분하게 맞이합니다.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한지훈의 인사 기록철도 보입니다. 한지훈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엿보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팀장과 박 과장만이 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한지훈의 마음에 스칩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한지훈 씨, 사실 이번 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 직속 감찰팀에서 조사한 결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른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몇 개월 전 신입사원에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했던 일, 그리고 다른 부서 직원과의 갈등도 기억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단순한 동료 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근속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인사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맴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회의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타 부서로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타 부서로의 이동은 사실상 좌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인 해고보다는 나은 결과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한지훈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날 밤 한지훈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고 그는 홀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화를 잘 내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동안 이순자 할머니는 경비원들과 간간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오늘은 경비원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 이순자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경비원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스칩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당황합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손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는 그녀에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옵니다. 인사팀의 직원입니다. 이순자 여사님, 오늘 아침 10시에 김도윤 대표님께서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여사님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직원도 이순자 할머니를 최대한 공손하게 대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이 어색합니다. 10년 동안 그저 청소부 할머니로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순자 여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지만 지나가는 직원들이
모두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이는 커피를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듭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강당으로 향합니다. 대강당은 이미 직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들어가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향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움츠리며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대강당의 무대 위에는 김도윤 대표가 서 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그의 모습을 밝게 비춥니다. 도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 직원을 향해 말합니다. 김도윤 대표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사람이 자산이라는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그 가치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대강당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도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모두가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기 근속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오셨죠. 이순자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무대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약간 떨립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대에 올라선 이순자 할머니는 약간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아 안정감을 줍니다. 도윤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어머니, 아니, 이순자 여사님께서는 청소 노동자로 10년 근속을 하신 직원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담담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이 회사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이곳에 애정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초코파이 하나도 아까운 줄 알았던 젊은 직원분도 사실은 회사를 아꼈던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의 말을 경청합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또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한 사람의 소박한 진심이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칩니다. 특히 한지훈 대리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인사팀에서
그를 불러 면담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더 나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김도윤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낸 후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청소 노동자 전원에게 정직원 전환 기회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 회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나눕니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그들에게 정직원이라는 지위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째, 모든 직원을 위한 공식 휴게 공간을 각 층마다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도윤의 말에 직원들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셋째, 식사 쿠폰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우리 회사의 철학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직원들의 환호성이 커집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상호 존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직급, 나이, 성별,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약속입니다. 도윤의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일해온 회사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뿌듯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희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여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이런 인사말이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사님,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이거 드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아직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모든 인사에 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한지훈 대리가 결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지원부서로 좌천되었으며 6개월간의 관찰 기간을 거쳐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고는 면했지만 이번 일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지훈은 이 결정에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로 여깁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한지훈은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니까요. 새로운 부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한지훈은 묵묵히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나 불만이 없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과 반성의 기색이 엿보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지훈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기 전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는 이제 이순자 할머니를 단순히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이순자 여사님,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청소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한지훈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따뜻함이 스칩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한지훈을 용서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한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간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존중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마치 손자에게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죠. 한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충분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한지훈이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납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그에게 이순자 할머니의 말은 큰 가르침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위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회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 층마다 휴게 공간이 생겼고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각 층의 휴게 공간은 직급과 부서를 넘어 모든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경영진부터 청소 노동자까지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정직원이 되었고 근무 시간도 조정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역사를 함께한 존경받는 구성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순자 여사님. 직원들이 출근하며 그녀에게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고 그녀를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좀 더 편안한 업무와 본가로의 복귀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순자 할머니가 일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작업 도구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휴식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회사 내에서 김 회장님의 부인이 아닌 이순자 여사님 자체로 존중받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순자 할머니가 출근했을 때 로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한 상자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감사합니다. 존중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마이너스 한지훈 드림.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초코파이를 들고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작은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는 한지훈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료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배려와 존중을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는 회사의 상호 존중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떨어진 초코파이 하나를 통해 밝혀진 진심은 사람의 가치는 지위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의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회사의 로비에는 작은 명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이제 회사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74세의 청소 노동자 이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